오늘은 인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인턴 브이로그를 좀 자주 올렸었는데 건축학과 다니는 학생분들에게 이제 빠질 수 없는 경험이 인턴이기도 하고 많은 건축학과 학생분들이 처음에 인턴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인턴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여러 인턴에 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것들은 이제 인턴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인턴에서 뭘 하는지, 인턴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매 방학마다 짬을 내서 이제 4번 정도 인턴을 했어요. 3곳의 설계사무소와 1곳의 건설사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인턴은 3학년 여름방학에 1개월 동안 이제 7명, 8명 정도 규모의 소형 설계사무소에서 인턴을 했고, 두 번째 인턴은 3학년 겨울방학에 대형 건설사에서 2개월 동안, 그리고 세 번째 인턴은 4학년 여름방학 때 20명 정도 규모의 좀 큰 설계사무소, 그리고 네 번째 인턴은 이제 졸업연도 전에 2학기 때 4개월 동안 학교랑 병행을 하면서 두세 명 정도 규모의 작은 소형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인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언제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거의 방학마다 인턴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개월씩 하기도 하고 그냥 짧게 알바로서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인턴을 너무 일찍부터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빠르면 3학년 여름방학 혹은 3학년 겨울방학부터, 아니면 사실 4, 5학년 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1, 2학년 때는 법규 같은 그런 실무나 어떤 특정 사무소의 스타일에 귀속되지 않고 설계를 해보는 걸 추천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3, 4학년이 되고 이제 졸업학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설계를 해보고 싶은지,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며 디자인을 해보고, 그 후에 사무소 경험을 하면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설계에 반영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이제 저학년이 지나가면 절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무 제한 없는 그런 설계를 해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학년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4, 5학년 때 해도 상관이 없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턴이 적정한 시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턴에서 도대체 뭘 하냐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3곳의 소형 설계사무소랑 1곳의 건설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파트 설계팀에 있었는데, 이제 사실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인턴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는 인턴용 과제들을 주셔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2달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진행을 했었던 그런 아파트 배치 스터디를 제가 해본다거나, 이제 아파트 관련 법규를 공부한다거나, 아파트 건설 현장 답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주로 했었고요. 사실 여기서는 여유 시간이 되게 많았고, 그냥 건설사라는 큰 대기업, 대형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지 익히는데 의미가 있었던 2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이제 3곳의 설계사무소, 소형 설계사무소를 규모별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저는 20명 정도 되는 좀 소형 사무소 치고는 큰 곳 한 곳을 했었고 7, 8명 정도 되는 그런 소형 설계사무소, 2, 3명 정도 되는 진짜 작은 소형 설계사무소 이렇게 크게 3곳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2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일단은 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팀들을 돌면서 필요한 인력으로 충원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1, 2주 정도씩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데에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모형 만들기, 다이어그램 혹은 이미지 만들기, 사이트 분석 이런 것들 학부생이 할 수 있는 난이도의 일들을 좀 다양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상 설계를 할 때 이제 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7, 8명 정도 규모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이제 주로 사수 한 분 아래에서 실시 설계 도면을 위주로 도와드렸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한다기보다는 한 프로젝트의 인력을 보충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 달간 일을 했었고 그 실시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전개도나 인면도 같은 그런 쉬운 도면 위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 3명 정도 되는 규모의 사무소에서는 사실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템포가 빠르고 저도 이제 굉장히 손이 빨라야 됐던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메인 건물이나 사이트 모델링, 3D 모델링도 하고 다이어그램 이미지도 만들고 현상 설계 팀에 매번 투입돼서 패널에 들어가 여러 이미지나 스터디 모형도 만들고 이렇게 정말 일당백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 학기 동안 육각점을 들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현상 설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힘들긴 했는데 이제 작은 사무소에서 어떻게 공모전을 진행을 하는지 사무소 소장님이 어떤 스타일로 설계를 발전시켜 나가는지 그런 걸 정말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이 이제 어떻게 인턴을 지원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인턴을 지원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맨 처음에 지원을 했던 소형 설계사무소는 학교 인턴 프로그램으로 과사무실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인턴이 졸업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연계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학교와 과사무실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선 과사무실에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회사에 연락하는 것보다는 과사무실을 통해서 연락하는 게 성사율이 더 높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4학년 여름에 인턴을 했었던 곳은 이제 인턴 브이로그를 올렸었던 이곳은 이제 따로 리크루팅 메일 주소가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턴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방학하기 한 달 전쯤에 리크루팅 메일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이번 방학에 혹시 인턴을 구하시는지 제가 인턴으로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의 바르게 메일을 드렸었고 사실 저는 따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첨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무소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저에게 이제 답장을 주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면담을 하러 갈 때 이력서를 들고 갔었습니다. 사실 근데 처음 메일 보낼 때부터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첨부를 하면 더 이제 인상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인력이 필요할 때 메일함에 포트폴리오를 보내신 인턴분들이 포포를 보면서 연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로 가장 손쉬운 구인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학교 과 톡방이나 건축 동아리 톡방에 올라오는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는 방식입니다. 구인글 안에 있는 조건과 주 몇 회를 원하는지, 시급이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연락을 드려서 인턴을 한 적도 많았어요. 이제 과 톡방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 좀 차이가 나는 선배들이 있는 전체 과 톡방에서 구인글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학과 공지방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키텐이라는 건축연합 동아리에서 이런 구인글을 자주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인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축 톡방에 들어가 있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글에 이렇게 인턴을 구하거나 취업 관련 소식이 올라오거나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도 인턴 구인글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했던 건설사 같은 곳은 이제 장학생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규모가 좀 큰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으면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인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장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인턴에 관해서는 하나의 영상으로는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인턴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좀 저학년 분들이 어떻게 인턴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았고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4번의 인턴을 하면서 얻었던 것들, 그리고 그런 인턴 경험이 저희 지금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인턴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